자, 해서 일단 저기 다 적고 질문 받고 오늘 수업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02번부터 104번, 106번까지 질문. 105번 또 있어요? 있으면 진행할게요. 105번. 자, 105번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단은 0에서 6 사이에, 자, 실수 A에 대해서, 자, 원점에서, 자, 어디로 본? 0,0에서, 우리는 y는 x에 x-a에 x-6의 그은, 자, 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자, 이 문제 자체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왜 두 점에서밖에 못 풀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실제로 문제를 보면 아마도 뭐 0하고 A하고 6에서 교점이 생기는 이런 3차 함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0,0에서 접선 것도 했으니까 요래 하나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지. 잠깐 이번에 숙제 한 거 한번 보고 가자. 오. 흥미네. 오케이. 쭉. 아이. 현수. 이거. 어떻게 맞춰? 오케이. 예슬이. 왜? 왜 못했어? 혜진. 자, 해서 자, 서로 수직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자, 두 접선 왜 두 개지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다고 한번 얘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봐봐. 0,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가 꼭 접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좀 상정을 하시고 가자. 자, 접점의 좌표를 내가 자, t, ft 해서 t 한 다음에 t-a 한 다음에 자, t-6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면 자, 접선의 기울기도 세팅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고배 문법 쓰는 것보다는. 왜 1차가 안 나오니까. 그죠? 자, 해서 자, 3t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왜냐면 x좌표가 t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 한 다음에 a 플러스 6x 한 다음에 a 플러스 6이야.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맞아? 아니지.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혜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0,0이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우린 바로 두 점을 이은 기울기식으로 넘어가자 그랬죠? 그쵸? 자, 봐봐. 지금 이 말을 한 순간 우리는 접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를 꼭 언급을 하셔야 되고 이 접점의 좌표를 언급한 순간 접선 위에 두 점이 언급이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0,0과 얘의 기울기는 바로 이거야 라는 식을 써볼 수 있겠지? 자, 해서 식을 써보시면 자, t분의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뺄 거니까 t 세제곱 한 다음에 6a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a t 이런 식으로 식 쓸 수 있고 우변은 3t 제곱 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a 플러스 6t 아이고 x가 아니라 t예요 플러스 6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어때? 우리 좌변 보면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약분한다는 건 뭐야? t가 0이라는 걸 확정 지어버리는 행동이죠? 0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 거니까 약분하면 안 돼.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아니다. 이렇게 보자. 자, 아니 보지 마. 자,
볼게요. 자, 이거 6t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자 6at는 하고 식 써주면 3t 세제곱한 다음에 자 2a 플러스 6t에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6at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6at가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좌변에 있는 걸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얘기를 해보면 자 2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의 제곱은 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우리가 t로 묶어주면 t제곱 한 다음에 2t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자, 결국 우리는 t는 뭐거나 0이거나 아니면 뭐야? 2분의 a 플러스 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받은 조건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입니다.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수직일 조건 챙겨주면 우린 뭐 하는데? 우리는 기울기식에 대입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t는 0을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는 0 넣었을 때는 6a 나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6 대입하면 자, 봐봐. a 플러스 6이 지금 공통으로 있으니까 전개하는 거 좀만 이따 할게. 알겠죠? 대입을 일단 먼저 하면 4분의 3 a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a 플러스 6의 제곱 되겠지. 2랑 2분의가 약분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6a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얘가 우리는 마이너스 1이잖아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안에 있는 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얘 4분의 3의 a 플러스 6의 제곱 여기는 1a 플러스 6의 제곱 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6의 제곱 나오시겠죠?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실 수가 있게 되고 자, 여기다가 6a를 더할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이 6a는 4분의 24a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12a가 되니까 실제로 여기 식은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렇게 쓰여지겠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놓으면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지? 그러면 다시 양변에 우리가 2를 곱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36이 자, 뭐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때 제가 곱의 최소값을 묻는 거다. 누가 잠깐만, 나도 이제 다른 걸로 헷갈렸나 봐. 곱의 기울기의 곱의 두 개랑 다시 우리가 아까 다 구해놨어. 자,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라고. 그죠? 자, 이거는 사실 3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는 게 맞아. 알겠지?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 밖으로 내보내서 얘기 다시 해보면 얘는 a 이렇게 된 다음에 얘 옆에 있는 식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 쓰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 3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자, a가 0인 거는 뭐야? 0은 단일근이고 6은 중근이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 함수를 그릴 건데 자, 교차 중근순으로 우리가 x축이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지. 그죠? 자, 그런데 a가 0에서 6 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문제 조건이에요. a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0부터 6까지.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이 순간 어떤 순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이지? 극점 찾아주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우리가 자, 아직 비율관계 안 쓸 거야.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36a 앞에 있는 개수는 뺀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는 3으로 묶은 다음에 a 마이너스 2랑 a 마이너스 4랑 맞아? 아니야. a 마이너스 6이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얘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건 증가함수 바뀌는 순간은 2였구나 해가지고 이 순간이 2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a가 2일 때 최소값이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온 함수가 2차 함수면 옛날 개념으로 풀면 되는데 3차, 4차 이상이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확인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음 단원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07번 또 107번까지 107번부터 110번까지 질문 없어요.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에 자, 정삼각형 ABC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B랑 AC가 2차 함수를 접할 때 접하는 거는 꼭 여기 축에서 접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함수는 함수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5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삼각형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자, 요 AB랑 AC가 지금 2차 함수랑 접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 그쵸? 자, 2차 함수 우리가 미분하면 y'은 마이너스 x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마이너스 x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기울기는 뭐랑 같다고?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탄젠트 값과 같다 그랬지? 그러면 자, 정삼각형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이 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갑시다. 그럼 기울기 루트 3이란 얘기지? 그쵸? 여기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겠어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이때 이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때 이 x좌표가 플러스 루트 3이어야겠구나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린 접선의 방정식 써볼 수가 있으시겠지?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어떻게 잡혀? 우리는 루트 3 콤마 하신 다음에 자, 뭐라고 볼 수 있어? 3 콤마 3 넣어주면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죠? 그쵸?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직선의 방정식 안 쓰고 우리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봅시다. 알겠죠? 자,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건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총 높이랑 여기 총 가로 길이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 루트 3,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3인 건 알고 있어. 여기 길이 말하면 되죠? 높이가 1이니까 우리 밑변의 길이는 3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한 변의 길이 3분의 4 루트 3인데 그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8 루트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3분의 8 루트 3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답은 8 루트 3이야 라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 나와? 이거 맞아? 둘레의 길이구나. 미안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우리 3분의 8 루트 3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3 곱해서 8 루트 3이라고 얘기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112번까지 질문. (116번까지) 질문. 113번. 113번이요. 자, PQ 길이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네. 줄게. 그럼 어제 그 뭐야 주간 테스트 안 고치고 간 친구들은 오늘 고쳐서 갑시다. 알겠죠? 자, 113번. 자, y는 x 위에 있는 점이랑 그리고 자 중심이 3,0인 2차 함수랑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봐봐. 얘는 사실 2차 함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얘를 낼 수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옛날에 그 원의 방정식의 그 가장 심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 일단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뭐야? 원의 본체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은 중심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점을 얘기를 할 거면 중심까지 왔다가 일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기선 이제 뭐 기하 고를 친구는 뭐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기하 과목에서는 이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해서 중심을 거쳤다가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원이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최단거리가 어딘지 모르지. 그리고 그때 원이 있는 점도 어딘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볼 건데, 만약에 내가 이런 데다가 점을 잡아놨어. 알지? 자, 여기가 만약에 이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이랑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중심부터 들렸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왔다가 자 이렇게 꺾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꺾어서 가는 상황 중에서 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가 지금 P라고 생각되는 점이야. 가장 PQ의 최소값이 나올 것 같은 점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리고 Q는 여기 갔다가 갈 거지. 그럼 봐봐. 실제 거리는 내가 P에서 1로 가는 거리만큼 짧아지겠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얀색 거리가 이제 PQ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 PQ 길이가 제일 짧아지려면 어디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을까? 바로 뭐라고?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어제 했던 거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자, 이렇게 그 점을 쭉 이었을 때 처음 만나는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접선을 그었을 때 나머지 점들은 어때? 더 먼다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얘기를 해보자. 알겠죠? 그러면 OP의 길이를 내가 D라고 한 상황에서 자, 최단거리는 반지름만큼 빼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결국 우리는 최단거리는 뭐가 나온다? 원 위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D-R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장거리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을까, 혜린아? 뭐라고? 최장거리. 제가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자, 해서 자, 이 선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추면 여기가 최장거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해서 일단 최단거리가 D-R이면 최장거리는 D 플러스 R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야 돼. 자, D-R, D 플러스를 우리 원의 방정식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주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일단 알겠어. 그 최단거리는 D-R인 거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 P가 제일 가까운 P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원을 확장시켜서 처음 만나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을 찾아줘야겠어? 돌아서 어떻게 할까? 와우. 자, 여기서 자
이 P는 어떤 P가 돼야 돼? 바로 법선을 그었을 때 만나게끔 해야 우리가 최단거리가 되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저번에 또 원을 확장시켜서 우리 원이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 원이 접할 때니까 이 접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원의 접선이다 이차함수의 접선이면은 뭐야 돼? 반지름과 수직이어야지? 우리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줄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의 좌표 모르니까 얘는 수면 박살이 나냐? 자, P의 좌표 모르니까 우리는 T, 자, T 제곱이야 라고씩 써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쓸 수 있어? 3,0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이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2t가 접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법선의 기울기는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t-3분의 t제곱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t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그런 t는 1일 때 나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알겠죠? 자,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P는 1,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P는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 자, 그러면 OP의 길이는 1,1과 3,0 사이 거리니까 루트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치? 결국 최단거리는 D-R이니까 뭐라고 구할 수 있어?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동주야! 너의 눈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작은데? 왜? 뭐가 너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 이거 그 유형 있거든? 그 법선의 방정식 활용이라고 내가 전날에 그 수업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봐요. 알겠죠? 자, 116번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자, 접선의 방정식 단원도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게 되고 접선은 우리가 그 점에서 곡선을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화적인 의미가 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일단 이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쪽 단원들 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이랬구나 설명하는 느낌으로 간 다음에 문제 한번 같이 좀 실전으로 빨리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도 문제가 적어. 알겠지? 금방 하고 넘어갈 주제야.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증가 감소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가하고 감소는 우리가 사실 수학 때부터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자, 수학 때 뭐라 그러냐면 자, 증가는 x1하고 x2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가질 때 x좌표의 대소관계가 y좌표의 대소관계랑 똑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x1하고 x2는 자, 구간의 두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구간 A, B의 x1, x2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x1하고 x2가 둘 다 구간 내 원소라는 뜻으로 쓸게요. 알겠죠? 자, 구간 내 이제 A, B 이렇게 쓸 건데 우리가 아이고야 이거 닫아도 되잖아. 왜요? 자, 구간에서 자, 증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이게 정의야. 그러면 우리는 증가랑 감소라는 말은 사실 도함수랑 관련이 있는 표현이니 없는 표현이니? 관련이 없는 표현이요. 그쵸? 자, 절대로 관련이 없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는 우리가 뭐 미분계수 도함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 그쵸? 자, 구간에서 증가는 딱 이러고 끝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평균 변화식을 썼을 때 자, 구간 내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재더라도 양수니까 이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 평균 변화율이 양수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증가의 이제 정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거랑 동치니까 같은 말이니까 알겠지?
자, 그러고 만약에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우리는 자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어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랑 반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 이게 감소라고 했어. 그래서 증가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감소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식을 썼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 불가능한 함수 모두에게도 통용이 되는 말이야. 알겠지? 가장 원론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 미분 가능한 fx를 다룬다고 생각해보자. 자, 미분 가능한 fx를 다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2를 x1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도 언제나 그 값이 존재하죠? 그게 뭐야? fx1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x1은 다시 우리가 어때? 구간에 닫힌 구간의 원소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봐봐. 자, 리미트를 붙여도 돼. 리미트를 붙여도 값이 존재하지?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어? 답은 f'x라고 쓸게. 원래는 x1이지만 x라고 써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원래는 0보다 작다라고 쓸 거지. 근데 자, 우리는 다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리미트를 붙이면 같아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증가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이 양수다. 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때는 자, 증가하면 평균 왜? 잠깐만, 두동아 뒤집어야지. 자, 증가하면 우리는 미분계수가 양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간 내 도함수의 함수값이 0 이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해서 우리는 자 미분 가능한 fx가 나와 있을 때 자 증가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 반대로 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되시겠죠? 왜냐면 봐봐, 미분계수가 0만 계속되는 상수함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지. 평균 변화의 양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듣는 이 명제는 분명히 방향성이 존재하는 명제야. 알겠지? 서로 동치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조건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소 얘기를 좀 해보면 얘도 똑같이 미분 가능한 fx를 우리가 도입을 했다고 하면 이때도 같은 원리에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분 가능한 fx가 있을 때 그 함수가 구간에서 감소하면 구간 내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0 이하야 라고 말하는 거지. 구간 내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라고 해서 이 함수가 뭐야? 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돼. 마찬가지로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함수들 있잖아. 모든 함수들은 상수함수 빼고는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는 함수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식 하나로 나오는 함수들은 우리가 그걸 좀 뭐야 이걸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가 야 이거 상수함수는 어떡하지? 이런 느낌 가질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다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자 그리고 자 뭐야 지금 차단기 내려갔니? 자 그리고 fx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이야? 맞아?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없다 그랬어. 왜? fx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여기서 1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바로는 못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자 fx가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돼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지. 왜? 왜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고 싶으면 자, fx가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우리는 이 함수가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들 잘 기억해. 이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들 언제든 낚을 준비가 돼 있어.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f'x가 자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똑같은 말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물론 저 보라색 전제들을 지켜야 바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확실하게 하려면 우린 이 명제는 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fx가 f'x가 0보다 크면 이러면 fx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상수함수인 구간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등과 붙어 있으니까. 자, 확실하게 맞는 명제는 아무 조건 없이도 f'x가 0보다 작다는 건 이미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자, 도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수면 fx가 감소한다라는 이 명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얘라고 좀 생각합시다. 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참이야. 무조건 참인 명제, 무조건 참인 명제. 그리고 무조건 참은 아니지만 참으로 만든 조건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보자는 거지. 해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봐서 일단은 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 마무리를 좀 해보실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에서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를 다시 도함수의 입장에서 판별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자, 왜냐면 이걸 내가 평균 변화를 직접 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쵸? 점 두 개 잡아가지고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한다보다는 자, 우리는 미분계수의 함수를 다루면서 함수값의 대소관계로 하여금 증가 감소를 논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함수로서 증가 감소를 판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리다 보면 얘가 증가하다가 언젠가 감소하는 순간이 찾아오시겠죠. 감소하다 보면 다시 증가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는 이 순간은 어때? 이 일대에서 제일 큰 놈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폴라 맥시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라는 이제 우리말로 극으로 바뀌고 맥시멈은 대라는 말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 함수를 관찰하다 보면 일대에서 제일 높은 극대 그리고 일대에서 제일 작은 그러면 반대로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존재도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겠지? 언제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지 알아야 이 함수에 대해서 모양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아이고 다시 극대랑 극소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물론 x는 a에서 극소는 극대 극소라고 하면 x는 a에서 극소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극대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자, 어떤이란 말은 우리가 뭐라고? 그냥 존재한다. 있다. 알겠지? 지금 내가 후술할 열린 구간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A야. 알겠죠? 자, 이 A라는 점은 어때? A를 이제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는데 이 A가 어때? 모든 함수값보다 더 큰 상황이지? 그쵸? 그럼 얘를 내가 극대라고 부를 수가 있나? 승민아? 라고 부르자고 방금 약속한 거야. 알겠지? 이게 극대의 정의니까 얘 극대가 맞아. 알겠죠?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어. 그쵸? 얘를 포함한 구간에서 얘를 제일 큰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극대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극소는 반대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열린 구간에서 FA가 제일 작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극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봐봐. 내가 함수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끊어놓고 불연속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우리가 극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이랑 무관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봐. 조건들이 추가됐을 때 이 극대라는 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거 첫 번째는 그냥 연속일 때는 그냥 막 그리면 돼.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정의인데 만약에 이 함수, 이 조건에 fx가 연속이다 라는 말이 붙잖아? fx가 연속이면 끊어서 그리면 안 되시겠죠? 그치?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제일 합당하겠죠? 그쵸? 자,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이때는 A를 기준으로 내가 왼쪽으로 A를 기준으로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자, 평균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평균 변화를 만들어 보면 끊지 않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A를 한 점으로 잡고 나머지 한 점 왼쪽으로 잡잖아? 그럼 무조건 A일 때 뭐가 되겠어?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쵸? 자, A 기준으로 오른쪽 봤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막 그리더라도 평균 변화율이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fx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을 붙였을 때는 자,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똑같은 조건을 붙여놓은 상황에서 자, x가 a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자, 평균 변화율이 음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평균 변화율 리미트를 때려버리면 미분 계수 나오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연속이란 말만 해놨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해놨잖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얘기만 할게요. 자, x보다 a가 작을 때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양수가 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a를 기준으로 a가 여기가 제일 큰 값이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함수가 어떻게든 그려지더라도 a까지의 평균 변화율 언제나 양수값이 나오는 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x가 만약에 a보다 크잖아? 그러면 a에서 x까지의 평균 변화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a를 기준으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자.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평균 변화를 재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뤘을 때는 우리가 도함수로서 한번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도함수가 존재할 때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게 가능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그래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자,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또 똑같은 조건에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럼 평균 변화에다가 내가 리미트 붙이면 뭐라고 됐어? 미분계수 된다 그랬죠? 그치? 자, X가 A보다 작을 때 우리는 자, 미분계수 이 F'X들은 전부 다 0 이상이었다가 왜? 아까도 말했지만 리미트 붙이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한 성질이었죠. 자, x가 a보다 작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f'x가 자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치? 자, 그럼 봐봐. a를 기준으로 여기서는 0 이상인데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0 이하가 되는 상황이거든? 그쵸? 자, 그럼 봐봐. A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A일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지. 그럼 A일 때 좌 미분계수는 0 이상이고 A일 때 우 미분계수는 0 이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를 붙여놨으니까 F'A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 A의 미분계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려면 0을 거쳐서 넘어가야 돼. 그리고 봐봐. 자, 내가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으면 이쪽의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a보다 크면 이쪽의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를 둘 다 지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A일 때 0을 지나서 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봐봐 미분계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데 여기서 한 얘기 더 해줘야 돼. F'A는 뭐라고? 0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미분 가능할 때 극대인 점 A에서 극대라는 건 F'A일 때 0이다. 미분계수가 0인 점이자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저번에 로레정리 증명하면서 구간 내 최대값에서는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다를 증명했지? 사실은 로레정리만 얘기해도 이 명제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fx를 다룰 때는 자 미분계수가 0인 점이면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 자 봐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0이라고 얘기한 거야. 봐봐 내가 연속의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도 여기서 뭐야?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봐봐 연속일 때는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도 얘가 극대야 여기서 얘도 극대란 말이야. 왜냐면 구간 적당히 접었을 때 얘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로써 내가 그래프의 전체적인 그 모양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수가 조금 더 조건들이 붙여가면서 조금 더 깔끔한 이제 조건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계수가 0이면서 부호 바뀐다 까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해볼 수 있거든? 만약에 F'A가 0이면 우리가 자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무슨 얘기 해줘야 된다고? 제발 부호 바뀐다는 얘기 해줘야 돼. 알죠? 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내가 극대라고 확정질 수 있겠지? 극대인지 극소인지 극점이 아닌지 몰라. 봐봐.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X는 A에서 극대일 때 F'A가 0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왜? fx가 미분 가능한 얘기가 안 붙었으면 말을 못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양쪽 명제로 넘어갈 수가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극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들어가겠죠? 그치? 해서 일단 극대만 보고 극소는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쓰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해서 증가함수는 다시 원전 이거고 미분 가능할 때 조건은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극대와 극소도 자, 그때도 일단 끊긴 함수 볼 수 있는데 자, 1대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값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니까 그냥 적당히 구간 잡아서 내가 얘가 제일 큰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봐봐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는 놈에 내가 한 점을 잡잖아?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얘보다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지. 그러니까 1대에서 최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최소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증가 상태에 있거나 감소 상태에 있는 점은 극대랑 극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1대의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단계 발전시키면 자, A 기준으로 자, 평균 변화율의 부호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극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으면 F'A가 0인데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소 정리할 건데 또 극소 자리가 안 나오네. 극소는 다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서 그 A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극소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단계 또 발전시키면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A 기준은 평균 변화율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요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우리가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극소인 점은 그러면 다시 리미트를 때려주면 F'A는 0일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해서 이렇게 우리 증가감소, 극대와 극소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자, 이 얘기 또 하고 마지막 넘어가고 넘어갈게. 자, F'A가 0인 점을 우리가 극점이라고 부르나? 원래 사실은 극점이란 말은 없는데 그냥 그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처럼 좀 편의상 얘기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원래는 극대가 되는 점, 극소인 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극점이라고 얘기할게. 극대 또는 극소인 점을. 알겠죠? 자, F'A가 A는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인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교과서 안 나오는 편이야. 있지? 자, 그럼 인계점은 극점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맞아? 얘들아, 맞아? 왜? 왠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맞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틀렸으니까. 그치? 뭐라고? 그러면 우리 승민아? 맞아? 인계점이면 극값이야? 아니지. 왜 아니야? 원수가 응.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자, 마에서 풀로 바뀌든 풀에서 마로 바뀌든 자, 부호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우리는 극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반대로 그럼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극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봐봐, 우리는 평균 미분계 도함수의 부호가 분수라는 건 감소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감소했다가 0인데 또 감소해. 그럼 어때? 얘는 극점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다시 자, 여기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데 증가하다가 또 증가해.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극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1대에서 제일 짱센 놈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극값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다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없겠죠? 왜 미분 가능한 대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다뤄버리면 우리는 뭐다? 인계점 F'A가 0이 되는 점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좀 정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고,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운다고 해서 모든 함수를 다 미분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는 어떤 함수? 다항 함수죠? 이 다항함수 fx를 다루는데 이 다항함수는 실점 미자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는 함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쵸? 물론 이렇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써줘야 돼. 자, fx는 자 실전 미자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실전 미자 상수함수인 구간도 없는 함수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저 보라색을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보라색으로 자 한번 그냥 넘어가면 안 돼라고 물어본 거 기니기 선지에서 진짜 극대극소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는 틀릴 수 있는 소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보라색 루트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 자, 상수함수인 구간 없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알겠죠? 이제 그냥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그냥 감소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어야 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상수함수인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함수를 다룰 때는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그 구간에선 증가하는구나 라고 말하시면 된다고. 봐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 0이고 여기 0이라고 생각해볼게. 그쵸? 이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라색으로 그은 구간 내내 뭐야? 다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포함시켜도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왜? 어차피 실제로 우리가 진짜 감소를 볼 땐 두 점 잡아서 평균 변화를 대되잖아. 그러면 한순간 미분계수가 0인 거 괜찮다고. 알겠지? 근데 이런 구간이 쭉 이어지면서 르르르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증가했다가 안 했다가 증가하게 되죠? 그쵸? 뭐 얘를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나중에 체육 시간에 하시고 아무튼 자 그 뭐지? 체육 시간에 그 생리학 비스무리한 거 하면서 그 지필 시험에 가끔씩 나와. 고원이라고 알겠지?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자 아무튼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라고 불러. 실제로 우리 꼭대기 뭐라 불러? 마루라고 그러고 골짜기는 골이라고 부르잖아. 그쵸? 다 그래프의 그 모양을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알겠죠? 해서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자 극대 또는 극소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부호 변화는 일단 상관없지만 f'A는 무조건 0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극대 또는 극소인 다함함수는 뭐다? 거기서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바로바로 넘어갈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잠깐 도함수의 그래프는 빵꾸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왜 도함수의 그래프는 빵꾸를 막아놓으면 안 되지? 현수야? 왜 도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빵꾸를 막아놓으면 안 될까? 저기서 도함수, 우리 미분계수의 함수잖아, 그렇죠? 미분계수는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지.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걸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취하는 게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는 연속이 아니잖아. 연속이 아니면 무조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고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무조건 함수값이 존재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을 때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원래 연속은 함수값이 존재하면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면서 그것들이 또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보면 도함수는 자극한과 우극한만 같으면 되지 원래는. 그치? 근데 도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야. 도함수는 그래. 왜냐면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였기 때문에라고 얘가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지금 다시 하면 우리 손 못 끝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증가하는 순간과 감소하는 순간은 총 몇 순간씩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봐봐 f'x는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해. 이제는 얘 부호로 하여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극점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호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부호를 한번 써볼 거야.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B를 기준으로 또 어때?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점프 뛰지? 그리고 C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면서 다시 C에서 D까지는 마이너스고 D에서 E까지도 마이너스고 E에서는 플러스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볼 거야. 자 Y는 fx가
자, 극대인 점은 몇 개일까? 정혜린. 극대인 점. 두 개 어디랑 어디? B랑 C. 자, C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C일 때는 극대가 아니다. 혹시 얘의 그래프를 직접 보고 얘가 극대다라고 말하면 안 돼.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야. 알겠죠? 얘 모양이 아니라. 알겠지? 우리가 얘 모양까지 파악하고 싶으면 빨리 무조건 들으러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X는 B래, X는 C 둘 아니고 X는 B만 극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을 관찰했으니. 이건 연속이랑 우리가 무관한 개념이야. 연속 혹은 미분 가능이랑 무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만 보고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y는 fx가 자 극소인 점은 몇 개야 지우야? 어디랑 어디야? a랑 e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만 관찰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순간이랑 이 순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A랑 E에서 극소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부호만 봐. 아니면 도함수를 적분할 때만 모양을 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 알겠죠? 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간 관계상 문제 풀이를 내가 거의 안 할 수 있어. 이제 3차 함수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지울게요. 알겠죠? 그래서 극대화 극소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 개념 끝났어.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를 알아서 활용해가지고 알 때 딱 문제 풀어라가 그 평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런데 이게 수투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빠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옛날에 솔직히 나 막 규율한 게 이런 거 몰라도 됐었어. 아니 사실 나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 수투가 내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그 뭐라 그래야지? 아무튼 자, 그래서 시험 범위 맞네. 시험 범위 맞는데 나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딴 걸 미분을 시키니까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일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서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바탕으로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 함수에 대한 기하적인 특징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극대극소 단원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너네가 그걸 보면 기출의 미래를 보면 책이 굉장히 얇을 거야.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거기서 파고 파니까 문제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막 늘어나고 해석 방법도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해진다는 거지.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오늘 3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래프의 정확한 모습은 그릴 수가 없어. 어떠한 경우에서 직선을 그리라고 했을 때 자를 대고 긋지 않은 한 직선도 정확하게 그릴 수 없고, 그쵸? 그리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포물선을 아래로 블록한데 우리 이렇게 생긴 선 포물선 말고 현수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지수함수 2개 더해놓으면 나오는 선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 몰라 우리는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한다고 생각합시다. 계략적인 모양이라서 개형이라 그래. 자, 개형 파악을 할 거고 이 개형 파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증가와 감소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상향하고 우하향하는 이 모양새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 얘 정확한 우리 포물선 그리려면 어때? 원래 초점하고 준선 있어가지고 거리 같은 애들 다 모아놔야 되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딴 짓거리 안 하고도 우리가 2차 함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형 파악하고 증가감소만 봅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증가감소를 보려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다항함수인 3차 함수니까 평균 변화율의 양수이다 음수이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겠다는 얘기야. 까지 괜찮죠? 그래서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우리는 자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합시다 라고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거 기억나? 자, 점대칭인 함수랑 선대칭인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고 갈게.
우리가 저번에 우함수랑 기함수만 미분했었잖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m,n의 대칭인 함수는 원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내가 이걸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원점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x축 방향 평행 이동, y축 방향 평행 이동하면 그냥 그게 원점 점대칭 이동시킨 함수고, 그리고 점대칭 이동시킨 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다는 게 점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볼 건데, 자, f'x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거 그림으로 좀 먼저 볼게요. 정확한 증명은 내가 책에 써놨는데 저걸 다 설명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패스할게. 자, m,n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를 그려봤을 때, 자, 내가 대응되는 점이 존재하시겠지. 대응되는 점은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으로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의 미분계수가 있겠고, 이때의 미분계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두 미분계수가 어떤 상황이야? 180도를 뒤집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안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m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어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x는 m에 대해서 대칭형으로 나올 거야. 도함수의 양상은. 그죠? 혜인이 어디까지 했어? 자, 오케이. 자, 해서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f'(en-x구나.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양상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m,n의 대칭인 함수를 내가 미분을 때려주시면, 속상하다. 자, 미분을 해주시면 다시 어떤 함수가 나온다? x는 m의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 선대칭인 함수를 미분해야, 아니 점대칭인 함수를 미분해야 선대칭인 함수가 나오지. 그럼 봐봐, 점대칭이 아닌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선대칭인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증명과정 보시면 내가 식으로 어떤 수를 넣더라도 성립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말이야. 자, 봐봐. m,n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지금 연속인 함수를 다루잖아. 3차 함수라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m,n 하지 말고 m,fm이라고 하자. m,fm의 대칭인 함수는 x는 m의 대칭인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점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x좌표에 대한 정보가 남겠죠? 대칭축이 x는 50개미로 나오니까 yz는 알파 없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x는 m의 대칭인 함수를 미분했다고 생각해보자. 함수를 내가 미분했을 때, 자, 이때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m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건데, 자, 같은 거리에 있는 대응되는 점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함수를 내가 이렇게 180도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시 y 증가량의 부호는 같은데 x 증가량의 부호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거꾸로 나오는구나. m을 기준으로 부호가 거꾸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m을 기준으로 부호가 거꾸로 나온다는 건 다시 m,0이 있어서 내가 그래프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왼쪽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부호가 다르게 그려지니까 m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부호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결국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함수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x는 m의 대칭인 선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는 m,0의 대칭인 함수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이것도 실제로 증명 과정을 보면 내가 식으로 증명을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는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된 함수야. m,0의 대칭인 함수는 x는 m의 대칭인 함수였구나 라는 거야. 도함수가 m,0의 점대칭이면 원래 함수는 x는 m의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좀 기억해줘. 자, 점대칭인 애를 미분하면 선대칭이 나온다. 그리고 선대칭을 미분하면 점대칭인 함수가 나오는데 좀 제한된 점대칭인 함수다. 왜? 대칭 중심의 y좌표가 무조건 0이어야만 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취급이 조금 달라져. 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 fx가 3차 함수면 f'x는 몇 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가 되죠. 그럼 다시 봐봐.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어떤 함수야? 선대칭인 함수죠? 그쵸?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선대칭이기 때문에 fx는 원래 어떤 함수가 돼야 돼? 무조건 점대칭인 함수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선대칭 함수가 나온다는 건 원래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이건 우리 마지막 그 여름날의 그 추억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알겠어? 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봐봐.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한 다음에 cx 플러스 d야 라고 나와 있으면 미분했을 때는 3의 2 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선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 빨리 찾아주셔야 되지? 자, x는 뭐 시키니까 대칭축이야? x는 자, 축의 방정식은 두분의 합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a 분의 b가 대칭축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세 근의 평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세 근의 평균에서 우리는 대칭축이 나오고 그리고 대칭 중심도 세 근의 평균. 우리가 대칭축은 두 개 더하고 반으로 나눴으니까 두 근의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쵸? 똑같아. 대칭 중심은 세 근의 평균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그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2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자, 3차 함수 자, a가 만약에 플러스야. 자, 이렇게 미분하면 자, y는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떠서 그려지던지 하겠죠? 자,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뭐야?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그래프 모양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인 건 이게 뒤집혀서 나올 거니까 플러스인 걸 예시를 들고 마이너스인 거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틀, 마, 틀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그려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극점에 이제 미분계수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서 모양 그려주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위로 블록한 모습도 있고 아래로 블록한 모습도 있는 이런 3차 함수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런데 다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봐봐. 자,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라고 했을 때 이 함수 아까 내가 점대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점대칭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점대칭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이때 이 두 점이 서로 무슨 점이 돼야 돼? 점대칭이기 때문에 대응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3차 함수 그릴 때는 점대칭 모양이 되게끔 그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뭐가 되니?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3a 분의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2차 함수의 두 근의 합의 평균과 같지? 그쵸? 그럼 2차 함수의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평균이니까 완전히 어떤 위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랑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사실은 점대칭이니까 180도 돌리면 알파하고 베타가 대응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그쵸? 어떠한 경우에도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해줘. 자, 근데 봐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뚫고 들어가게 그렸죠. 그치? 이 2차 함수는 어때? 0이 두 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우리 2차 함수는 0이다.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그쵸? f'x 도함수의 판별식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우리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삼각함수를 3차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아이고야 자, 이번에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자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갈 뿐 자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도 없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땐 어때? f'x는 0에 자 판별식이 뭐인 순간? 0인 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얘도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증가했다가 그쵸? 여기 이 순간 0이지 그치?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소하는데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점대칭의 모양으로 함수를 그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두근의 평균이 뭐야? 두근이 둘 다 똑같은 값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올 거라고. 이 2차 방정식 중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점대칭의 모양이 나올 거고 얘도 내가 점을 이렇게 찍어봤을 때 자, 두 선을 지나게끔 내가 선을 긋잖아? 두 점을 지나게끔 선을 그어주면 이 교점 간 거리는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어 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봐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존재하니? 미분계수가 0인 점은 존재하지. 하지만 그 점이 극점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알겠죠? 자 해서 자 요 점이 어떤 점이야? 극점이 아닌 인계점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줘. 그러면 마찬가지야. 자, 얘는 지금 극대극소가 있었지만 얘는 극점이 없게 되지? 극대도 없고 극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얘기를 해보면 아예 띄어서 그려. 아예 띄어서 그리면 얘는 영원히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 자, 봐, 기울기가 컸다가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순간, 축인 순간엔 기울기가 제일 작아. 근데 이때보다는 기울기 커지고 이때보다 기울기 작아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얘랑 얘는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얘는 인계점조차도 없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인계점이 없어. 근데 여전히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의 성질은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극점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세 종류가 나오고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그냥 이게 뒤집혀서 그려지겠죠? 자 봐봐 우리 x 세제곱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차수 낮은 애들은 아무리 커봤자 못 알아듣지 세제곱을. 그쵸?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만 보면 되니까 우린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고 얘가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보자는 거야. 얘는 무조건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봐봐 오른쪽 위로 향하고 얘도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건 다 똑같지?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뒤집어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봐봐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3차 함수가 자 뭐 예를 들면 극대를 가질 조건이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극소를 가질 조건이라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f'x는 0이다의 판별식이 양수다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 안 가죠. 극대도 극소는. 알겠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하나씩 가지던지 하나도 안 가지던지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3차 함수가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물어봐. 삼차함수 역함수 존재할 조건이라고 물어보면 삼차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근데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정의역이 연속하는 실수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함수는 내내 증가하든지 내내 감소하든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내 증가할 조건, 내내 감소할 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가장 많이 꼬아서 내긴 하지만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 증가 혹은 감소라는 말로 바꿔도 되고 혹은 1대1 대응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니까 증가하고 감소는 실수 전체 구간이야.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일단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지금 몇 시지? 2시 20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볼게. 1번부터. 아니, 안 썼어? 쓰고 하자. 쓰고 할게요. 누가? 자,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번 문제가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회법 정리 문제야. 근데 이게 이제 극대극소랑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아쉽게도 여기다 출제를 했어요. 알겠죠? 자, 준비된 아니야 아직 안 됐구만. 충분히 쓰시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옛날에 써놓은 개념 노트가 고2용이라서 좀 그 뭐지 고3 개념도 써있는 고2용 교재 이런 느낌이라 지금 수업이랑 좀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 그 2차 함수에서 네. 선대칭점이 두 근의 합인 건 알겠는데 네. 3차 함수에서도 그게 세 근의 합이 돼요. 그게 아니 그 계산으로 낸 거니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더라도 이때 대칭 중심은 세 근의 평균이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같은 값이 나온다.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얘가 또 점대칭이잖아. 그러면 내가 x축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겠지. 그죠? 그럼 얘랑 대칭이고 대칭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평균이 돼야 좀 아다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게. 좀 엄밀한 증명을 나중에 할게요.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좋은 질문이야.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수치가 맞는 거지 이게 평균이 이게 된다라고 보면 조금 덜 객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저 되니 이제 진짜로? 자, 보자. 그래서 fx가 이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일단은 절대값 비율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값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태생적으로 9 다 정이다 라는 걸 생각을 좀 해줘.
알겠죠? 그럼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두 개의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겠죠? 자, 하니까 fx는 하고 식을 써주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가 될 수도 있고 언제? x가 0보다 클 때는. 그죠? 자, x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x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x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우리가 어때?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할 조건을 물어봤잖아. 그쵸? 자, 다항함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로 바꿔낼 수가 있겠죠? 한순간 0인 건 괜찮아. 어차피 진짜 증가함수는 2점을 잡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써볼 수밖에 없어. 자, f'x는 하고 식 써주면 3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야 라고 쓸 수 있고 반대쪽도 3x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라고 써낼 수가 있겠죠? 그럼 둘 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죠? 자, 어때야 돼? 자,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도 여기 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나머지 함수값도 0보다 크거나 같겠어 라고 볼 수 있겠지.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 y축을 기준으로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뭐 마이너스 k 자, 크 가시고 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k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도 어때야 돼?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f'x가 언제나 x축 위에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k의 부호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안 그린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무슨 얘기 해줘야 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정수 k는 3개가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 함수 fx랑 1차 함수 gx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fx, gx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볼 수 있는데 봐봐, 지금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 그쵸? 심지어 이 gx의 기울기조차도 안 가르치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 봐봐, fx, gx에 우리는 자, 뭘 볼 거냐면 자, 극소인 순간을 구할 건데 극소인 순간이 x는 p일 때랑 x는 q일 때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4차 함수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 극소를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해보자 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도함수의 부호를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문제 메타적인 해석인데 선지를 보면 P하고 Q에 대한 값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그쵸? 자, 선지에는 P하고 Q에 뭐가 나와 있어? PQ의 범위를 물어본 상황이죠? 그치? 정확한 근이 아니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자,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아, 최고야. 사이값 정리. 사이니까 사이값 정리 이렇게 생각해줘. 그래서 자, 실근의 범위를 물어보는 상황이면 사이값의 정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라고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A, B, C, D, E 그 사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내가 도함수를 써보시면 이게 뭐야? 자기 높이법인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아무튼 자, 뭐지? 도함수를 써보시면 하면 좀 뭔가 위화감을 좀 느꼈어. 쓰는 건 난데 나를 높였어 지금.
뭐지? 아무튼 그 중요한 게 말이야. 자, f 프라임 x gx 한 다음에 그 있잖아, 막 그 음점 같은 데 가면 뭐 자리가 없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좀 반복됐어. 아무튼 미안해. 자, 그래서 좀 그 위화감 들지 않니? 나만 그런가? 아무튼 자,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데 우린 뭐 봐야 돼? A, B, C, D, E 이 다섯 순간을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봐야 되는데 극소라는 건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어야 극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에서 플로 바뀌는 순간을 관찰을 해볼게. 자, 일단 A일 때를 보면 자, fx는 3차 함수잖아, 그쵸? A일 때 미분계에서 뭐가 돼야 돼? 미분계에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지, 적선의 교기. 그리고 gx, A에서의 gx 함수값은 마이너스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fx는 어때? fx의 A일 때 함수값은 0인 거 확인할 수 있고 g'x는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g'x 자리에다가 죄다 플러스 적어놓을게, 직선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 식의 최종 결과는 뭐야? 음수다. 아, 최고야. 그래서 A는 음수였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B하고 C, D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B일 때는 F'X는 자, 뭐가 돼?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GX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fx의 B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G'x는 언제나 플러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B일 때 이 도함수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언제나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아? F'X의 부호조사, Gx의 부호조사한 거야. B에서. 알겠죠? 증가하면 미분계수 양수, 감소하면 미분계수 음수. 극점이면 미분계수 0. 오케이? 자, 해서 총 부호가 플러스다 라고 한다면 우린 찾았어. 야, A에서 B로 넘어갈 때 무조건 극점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로.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C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 자, C일 때는 F'X 부호 마이너스고 Gx의 부호 0이에요. 자, 그 다음엔 플러스 한 다음에 자, Fx의 부호가 0이고 G'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얘 최종 부호는 뭐야? 얘는 그냥 0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플러스에서 0으로 갈 때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킵하자. 왜냐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봐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크를 한 거고 플러스에서 0으로 갈 땐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남겨보자는 거지. 자, D일 때도 똑같이 봅시다. 자, F'의 부호는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G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Fx의 부호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G'X의 부호는 플러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진짜로? 그럼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2일 때도 보자. 2일 때도 보시면 1일 때는 F'의 부호 양수고 자, Gx의 부호는 양수고 그리고 Fx의 부호가 0이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겠어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때? D에서 2로 갈 때 마에서 풀로 바뀌었으니까 D에서 2 사이에서 어때? 극소인 점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극점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적어도 하나 여기서 적어도 하나 나올 거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맞지? 해서 나머지도 나올 수는 있지만 문제 조건상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2개가 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자, y는 fx, g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e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푸는 법이 있긴 하지만 D하고 사실 B의 위치를 찾기 너무 힘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두 번 해야 되거든. 해서 야, A하고 C 사이 하나, C에서 E 사이 하나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만 건드리고 넘어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걸로는 확인하기 더 어려우니까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사이값의 정리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면서 자, 2번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 함수의 극대값이 5일 때라고 나와 있네요. fx가 9 다 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최대한 이 문제에서는 3차 함수 비율 관계랑 대칭성 파악하는 거는 좀 최대한 뺐어. 대칭성도 다음 단어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돼 있니? x세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봐봐. 일단은 A의 부호 굉장히 중요해. 함수가 위로 그럴지 뒤집혀서 그럴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저 마이너스 A의 부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봐봐, 이 x세제곱 마이너스 ax는 x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x제곱 빼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대칭 중심이 뭐야? 0,0인 거 알 수 있죠? 0,0의 대칭인 우리는 기함수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x좌표가 0인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 중심 좌표 찾는 걸로 2차 없으면 무조건 x좌표 0일 때 대칭 중심이 나와. 알겠죠? 그리고 상수함도 0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포유차밖에 없으니까 기함수구나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자, 해서 볼 건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자, 여기에 오른쪽 함수는 봐봐. 기함수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우리 아까 확인했었지? 교점 3개 나오게 하려고 그린 거야. 1대1 대응이면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a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때는 자, 원점 대칭인 함수긴 한데 x축이랑 더 안 만나지? 그쵸?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미분했을 때 자, 도함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a잖아. 그쵸? 얘는 0의 해는 무조건 2개 나오지?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a로.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해는 어때?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해가 a가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에서 안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합당하시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림 보고 너네가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해보면서 그래프 개형 확인한 것도 괜찮아. 어차피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거든? 문제 조건에 맞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케이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이 3x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기함수죠. 기함수인데 이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지?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를 묶은 다음에 3-x 제곱이니까 x 절편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3차함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a가 양수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거니까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때는 그래프가 뒤집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를 접합해서 그릴 거고, a가 0보다 클 때는 얘랑 얘를 접합해서 그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우리가 모양새를 좀 확인해 보자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서로 왼쪽에 그려놓은 함수를 합칠 거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그림 그려볼 수 있으면서 여기는 루트 a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극대라는 건 1대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눈으로 보고 극대가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현수해. 보고 있어. 자, 그 여기에 극대값은 뭐가 될까? 5가 될 수 있을까? 극대값 0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안 되는구나 판별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렇게 먼저 a가 0이다가 비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자, 왼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오른쪽은,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루트 3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언제나 교점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죠? 자, 그럼 봐봐. 극대가 되는 점이 어딨냐면 여기에 존재할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비율을 쓰면 문제를 빨리 구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왼쪽 함수를 미분해서 왼쪽 함수 미분하면 a 한 다음에 3-3x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근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최고차항계수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건 이렇게 그려야겠지? a가 음수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그쵸? 그리고 어때? 우리 원점 지나는 거 원점의 대칭인 함수인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극값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극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왼쪽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a인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5라고 가르쳐준 거야. 그럼 a는 결국 뭐였다? 2분의 5였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죠? 그쵸?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 함수를 다시 얘기해 볼 건데 자 이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니? f2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오른쪽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2는 13이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4번도 보자. 다시 자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1대에서 제일 큰 값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접근을 한 거잖아. 자 우리 4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사이의 거리를 g라고 해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걸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면 x제곱은 미분하면 3x제곱 나오죠? 그치? 그러면 도함수가 중근까지니까 인계점은 있지만 뭔 없는? 인계점은 없지만 극점은 있지만 극점은 없는 이런 3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쵸? 3차 함수 대칭 중심은 0,0인 것도 알 수 있죠? 자 알아? 자 그러면 그림 이제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볼 수 있고 y는 x 플러스 6은 x절편이 아니 y절편이 6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 그려볼 수가 있으시겠지. 그죠? 그러면 t, t 세제곱이랑 이제 x 플러스 6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 우리는 한 점을 잡아놓고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바로 gt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gt의 양상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눈으로만 봐도 극대 극소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언제 극소가 나오겠어? 바로 1대에서 제일 작은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접선이 이쪽이랑 만날 때. 그죠? 자, 왼쪽 접선이 그어질 때가 극소가 되겠고 오른쪽 접선이 그어질 때가 극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함수를 GT 함수를 구하지 않고서도 너네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네가 식 안 쓰고 답 낼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니은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 0이 아닌 극소값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봐봐 여기를 넘어가서도 계속 거리가 상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어때? 이 순간 극소값이 0이 되고 다시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거리는 어때? 거리는 언제나 양수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야 여기 교점인 순간도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네. 그 극소값은 0이겠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극소고 여기는 극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봐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있고 점이 이쪽에 있을 때 있잖아. 이쪽에 있을 때는 점직사 있을 때 그 절대값 씌운 식 있지. 그 식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고. 플러스가.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점직사 있을 때 그 식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 말인즉슨 봐봐. 내가 얘를 계산할 때 계산하다가 점직사식에서 우리가 그 절대값 붙어있는 그 식이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교점이 되고 여기 넘어서는 부호가 거꾸로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식 없이 풀고 싶으면 우리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함수에 부호가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부호가 변한다는 건 뭐야? 함수가 접혀버리면서 미분 불림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x축과의 교차점이 나온다는 얘기지? 절대값 함수에 해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도 우리가 그림만 보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던져본 문제야. 물론 식으로도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해보면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리고 디귿은 저 만나는 점이 2에서 뭐 물어봤잖아. 2에서 뭐야? 여기가 x가 2인 순간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2에서는 미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 하고 진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GT를 구할 거야 이제. GT는 일단 자 이항한 다음에 계수 제곱합을 분모로 깔아서 자 루트 2분의 라고 쓸 거고 분자는 절대값 씌워 놓으신 다음에 자 뭐야? t, t 세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이에요 라고 써낼 수가 있으시지.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면 루트 2분의 1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야 라고 써낼 수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조리집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우리 아까 봐봐 거리가 2에서 0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리고 봐봐 이 순간 말고 2에서 0 되는 거 나올까? 안 나오지? 거리 0 되는 순간 안 나오죠? 그래프 모양 보면 그러니까 거리가 0이 된다는 건 얘랑 얘가 만난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안 만나게 생겼죠. 그죠? 해서 2로 일단은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1을 2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이시고 계산해서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편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봐봐 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얘를 또 미분해서 그래프 모양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그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자 2일 때는 교점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어때? 절대값 붙여놓은 함수니까 이렇게 꺾여서 그림이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실수배를 한다고 해서 꺾인 게 돌아오진 않으니까 그냥 루트 2분의 1은 떼놓고 대형 그려도 괜찮아. 이 구형이랑 그냥 실수배 차이만 아직 똑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 2일 때 미분 불가능한 것도 내가 식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0이 아닌 극소값 갖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함수 자 3차 함수에다가 내가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절대로 연속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맞고 디귿 틀렸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 자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자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접근해본 문제야. 알겠죠? 실제 문제 풀 때는 검토할 때 꼭 이거 해야 돼. 알겠지? 검토할 때 꼭 이거 해. 이건 느낌으로 한번 보라고 한 거야. 넘어갈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5번 fx가 자 뭐라고 돼 있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x. 자 이거의 뭐라고 돼 있냐면 극대값이 4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f-2가 양수일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떠냐면 극대값이 4라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다 수용해야 돼. 자 극대값이라는 건 언제나 함수값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일단 F 자 T가 4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냥 극대가 되는 T야. 자 그리고 하나 더 F 프라임 T가 뭐가 된다? 0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0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미분을 해서 과연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어딜지 찾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둘 다 언급해. 자 그럼 봐봐. 극대값 구하려면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식 써볼 필요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부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은 다음에 내가 식을 관찰을 해보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네. 그리고 하나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극정 구하는 문제는 너네가 극정 안 구해도 되는데 극정 구한 거야. 알겠죠? 어지간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알겠지?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자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함수 그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 그릴 거고 그리고 극대극소가 a 빼기 1이랑 a 플러스 1에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f 프라임 a 마이너스 1이 0이고 f a 마이너스 1이 뭐다? 4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봐 a-1에서 미분계에서 0 된다는 내가 미분을 해가지고 확인한 정보니까 얘는 검증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자 위에 것만 보고 넘어가자는 거야. 자 위에다가 식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식 정리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x들에다가 a-1 대입한 거야. a제곱 빼기 1을 a 빼기 1, a 플러스 1로도 인수분해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냐? a-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보면 여기서 a 빼기 1 하나 남아. 그 다음 거에서는 마이너스 3a 남고 그 다음 거에서는 플러스 3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한 다음에 얘가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게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로? 플러스 3a 플러스 3 그죠? 얘를 넣는 거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3이니까 다시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정말 끔찍한데 자 마이너스 3a 나오고 여기서는 3a 플러스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a-1의 제곱에다가 으악! a 플러스 2를 곱하면 4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으악! 이걸 만족한 a 값들 우리가 열심히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그죠? 야...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나오냐? 2랑 이렇게 두 개 나오겠다. 최고. 자, 전개한 다음에 2항에서 조리주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이랑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해. 모든 계수의 홀수차 계수 합이랑 짝수차 계수의 합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fx 케이스를 두 개 나눠봐야겠지? 그쵸? 자, fx는 하고 식을 써주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2랑 아니면 fx는 하고 식 써주면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오는데 f-2가 0보다 큰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f-1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더하면 시간이 모자라. 자, 하고 6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봐봐. f'x가 x제곱 플러스 1 2차 함수야 라고 나오는 상황이죠. 그쵸? 자, 물론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fx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요구하지 않더라도 문제 풀 수 있어서 가져온 문제야. 알겠죠? 자, f'x가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건 fx는 3차 함수가 나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 3차 함수는 미분에서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함수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gx가 극값을 갖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gx는 몇 차 함수니 얘들아? 그쵸?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 우리 3차 함수 극값 가질 조건 아까 정리해놨는데 문제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혜진 기억나?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요래 그려질 조건 이랑 똑같은 말이지. 3차 함수는 요래 해서 세 가지 외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극값 존재하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그려질 조건 뭐였어? 2차 함수가 쏟아두 하는 거죠? 자, 해서 g'x는 0의 판별식이 양수다.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3차 함수의 극값의 존재성 혹은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자, 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 도함수의 판별식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D라고 쓴 거는 판별식 그 디스크리미넌트의 D 해가지고 D 많이 써요. 알죠? 해서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G'X가 F'X 마이너스 2AX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은 0의 D가 뭐라고? 양수여야 돼 라고 말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판별식 써주면 4분의 D로 들어가서 내가 A 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 근데 A가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무시하시고 A의 최소값은 2였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극대극소와 미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일단 숙제는 본교재만 풀어오고 지금 그 기출의 미래는 킵합시다. 알겠죠? 기출의 미래는 지금 풀지 말고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정해줄게. 알겠죠? 넘어갑시다. 안녕.